성균관대 의대과의 경우에 1단계에서 서류 100%를 일단 선배수를 뽑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제 20%를 무시했다가 이것 때문에 날아가는 수도 있으니까. 그렇고 또 한편으로 보면 네. 어차피 성균관대 의대 정도는 잘한 사람들끼리의 경쟁이잖아요. 아, 그쵸. 그러고 보면은 사실 면접 20%는 여차이지만 이렇게 난다는 거죠. 사실 잘한 사람들끼리 경쟁에서는 0.01점이 합격과 불합격이라고 한다면 20%는 사실 작은 점수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절대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면접 내용은 인성과 가치관, 전공 적합성 얘기하면서 자료 방식은 제시문 숙지 면접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성 가치관 질의 응답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모호하죠? 모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씩 바뀝니다. 이게 아주 크리티컬하게 정확하게 몇 개라고 이러면 그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학교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자, 면접관 2인 대 지원자 1인. 이제 학교에 따라서 보통은 2인 내지 3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관적인 시험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주관은 무조건 개입이 됩니다. 물론 교수 특유의 기계적 중립은 어느 정도는 지켜주세요. 대부분. 그렇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2인 이상 3인 정도 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교수님이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 다른 한 교수님은 이 부분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람이 2명 내지 3명이 들어간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밑에 보면은 제시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력이라거나 내지는 전공에 적합한 사람인가, 인성이 충분한가, 가치관을 평가를 할 건가, 뭐 등등이 있는데 논리적 사고야 우리가 이제 그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 그 다음에 배경에 이유를 드는 걸 보고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인성과 가치관은 솔직히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수업할 때 전에 소개 영상 하면서 얘기했다시피 인성 면접의 상당한 부분은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 즉 그러니까 말하자면 좋은 것 중에 더 좋은 걸 뽑는 거 혹은 나쁜 것 중에 더 나쁜 걸 버리는 거 방식 중에서 후자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큰 차이는 안 나요. 큰 차이는 나지 않는데 매우 이상한 친구들은 걸러내기 그래도 괜찮은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항은 이제 두 개가 작년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문항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인성 면접에 가장 흔한 거죠. 사람들 사이의 갈등 상황. 그렇죠. 네. 네. 이 상황에 당신은 뭘 결정할 것이며 근거는 무엇이며 뭐 등등 어떻게 설득할 건지 공감은 어떻게 이끌어낼 건지 해결은 어떻게 낼 건지 등등등을 얘기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코비드-19 상황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연습을 할 거냐라는 건데 거기에서 백신 접종을 한 사람 안 한 사람은 어떻게 구별할 거냐 내지는 참가를 백신 접종을 안 하는 사람들의 참가를 제한할 거냐 등등등.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얘기가 들어있죠.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등등등 의사로서 전염병에 대한 자세 기타 등등 물어볼 게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열린 문제가 이런 부분에서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걸 선택했으며 그걸 어떻게 설득하고 실행을 해나갈 건지에 대한 얘기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을 만약에 이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할 거면 사실은 이 설명할 거리는 더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정답은 당연히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더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면 분명하게 여기서는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됐는지도 충분하게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겠네요. 중요한 질문이시죠.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각각의 입장별로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 입장의 상황에 따라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명백하게 리더라면이라고 분명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열려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완전히 열려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제한이 돼 있죠. 입장 자체가.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는 간단한 얘기들을 붙여놨는데 사실 그것만으로 불충분하죠. 그리고 이런 인성 면접의 경우에는 학교별로 문제의 특징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도 거의 다 비슷하고요. 그리고 해결해 나가는 방식도 비슷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으므로 그때 이제 조금 진행을 해도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문제를 어떤 문제가 출제되며 그런 것들을 대비할 때 뭘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요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약간 조금 더 말하자면 점수 배점이랄까? 이게 좋은 것에서 좋은 학생 중에서 좋은 학생을 고르는 상황이 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보통 가장 흔한 게 이런 자료 해석입니다.
자료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이 자료를 해석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내지는 수치 따위를 다룰 능력이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종류의 표가 지금 코비드 상황에서 많은 대학에서 실제로 기출됐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기대 수명, 그러니까 이제 평균 수명이 얼마 정도 될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에서 봤던 expectation, 기대값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건강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왼쪽은 기대 수명 객관적인 내용이 될 거고요. 오른쪽에는 다분히 그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것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행복 지수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요. 더 주관적입니다.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표들이 가지는 인과관계하고요. 네.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인과관계하고 상관관계를 설명 못하면 되게 곤란해집니다. 근데 이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사실 그래프 해석 자체를 정확하게 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먼저가 돼야 되는데 이런 그래프를 보고 그러면 어떻게 좀 인과관계 아니면 상관관계를 좀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일단 인과관계하고 상관관계로 구별을 해야 되는데 라는 거죠.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것은 뭐냐면 정확히 이유가 그런 겁니다. 상관관계는 사실은 이유하고 조금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경향은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경우로 얘기하자면 자 이제 초등학교에 갔어요. 초등학교에 갔는데 문제를 임의로 풀어준다라고 상상을 하죠.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의 성적하고 초등학생 모두의 성적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는 똑같고 성적은 똑같고 아이들의 발 사이즈하고 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이들의 발 사이즈하고 성적하고 비례합니다. 그래요. 네, 비례합니다. 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발이 크면 머리가 똑똑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도 바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초등학생 전체라고 하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발 사이즈하고 성적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발이 크면 보통은 뭐가 되냐면 고학년일 가능성이 크죠. 똑같은 문제라면 고학년이 더 성적이 높은 게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상관관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과관계하고 상관관계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발이 크면 두뇌가 똑똑해라고는 되게 이상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없더라도 그러니까 이걸 일단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을 해내지 못하면 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보자면 기대 수명하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OECD 국민 비율을 보면요. 1번부터 5번까지 국가 1번부터 5번까지가 일치해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행복지수가 그 역순으로 나타나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완전히 일치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데이터하고 두 번째 데이터를 보면 80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국민의 수준이 현저하게 훅 줄어들어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쟤네들이 역순의 비율이 그 빈도 내지는 그 정도가 사실은 표 1하고 표 2, 표 3이라고 했을 때 표 3의 빈도는 사실은 표 1에 거의 가깝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예. 왜냐하면 지금 표 2에서 국가 1, 2는 너무나 현저하게 훅 떨어지기 때문이죠. 예. 거기에 있어서 이제 한국을 한번 놓고 보자고요. 한국을 놓고 보면은 1번, 2번, 3번에 있어서 이 전체적인 경향성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뭘 해야 되냐면 전체적인 경향성이 어떻게 이런 표들 사이에 인과관계 혹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거기에 인과관계라면 어떤 게 원인이고 상관관계라면 어떤 의미에서 중간에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중간에 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중간에 어떤 것이 개입이 돼서 이렇게 되는지를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별로 내지는 순위별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중에 마지막 문제는 특히 한국은 왜 저런 모습을 보이는지를 그렇죠. 해석하는 게 또 하나 더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문제가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얘기할 게 많은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형태는 조금 전에 이제 해석하는 방식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해버린 거고 네. 아주 구체적인 것은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 사실 이제 수업으로 연결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 야 자기가 어떤 그 설명을 하면 반드시 꼬리 질문이 있겠구나. 당연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대면 수업을 할 때도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걸 강조를 하거든요. 네. 꼬리 질문이 말하자면 반론이 나오는 것이 그렇죠. 가장 기본이에요. 얘네들의 경우는 이제 방금 얘기해 주셨다시피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필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반론이 못 날라와요. 예, 예. 근데
대면에서는 항상 반론이 날라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연습을 할 때 예. 그 반론에 대한 반론까지도 연습을 몇 차례 연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거기서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거, 제발 교수를 이기려고 들지 마라. 네가 날고 기어봐야 부처님 안에 손바닥이에요. 손오공인데 자기 능력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데서 끝나야지. 예. 덤벼서 이겨보겠다라고 하면 정말 걔 답 없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절대로 하지 마시라. 이것도 물론 수업 중에 분명히 강조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수업하다 보면 그런 학생들 만나요. 강사를 이겨보겠다는 얘기죠. 얘는 왜 이런 생각을 가질까? 지금 나를 이기는 게 중요한 문제가 전혀 아닌데, 참 그렇게 훈련받은 애들이 좀 안 됐죠. 가슴 그렇죠. 그런 근데 이제 사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되는 건 처음에 이렇게 채점 기준에서 논리적 사고력을 묻는다.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가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어에 그 얘기가 나와요. 네. 군자는 표변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표변이 무슨 얘기냐면 표범의 몸의 무늬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싹 바뀝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군자는 입장을 어느 날 갑자기 싹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회주의자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자가 얘기했던 건 그거예요. 틀린 걸 알았는데 고집을 부린 사람은 군자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틀린 걸 알았을 때 명백하게 알고 분명해졌을 때 그걸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조차도 사실 면접에서 보고 싶은 얘기 하나예요. 오케이. 예. 근데 애들이 그걸 몰라요. 아주 기어이 버티고 기어이 싸우고 끝까지 가끔씩 가르친 선생님 중에 네가 가진 의견을 끝까지 고집을 해야 돼. 야,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아니 얘를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시험 예. 보러 애를 아주 바보를 만들어서 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수하고 싸워서 좋은 결과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예. 물론 교수님 중에 되게 이상한 교수님이 없겠어요? 있죠. 있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면접 보는 선생님 3분 계시는데 한 분이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네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 예. 사실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한 번 더 질문해 보면 네. 사실 교수님들은 그 양비론이 될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교수님께서 반론을 제기하면 바로 교수님 의견으로도 따라가는 건 양비론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양비론하고 자기의 의견을 고친 거하고 그게 참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러니까 양비론은 이런 거죠. 얘기를 하면서 미리 이 문제에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말이 되고 저것도 말이 되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교묘하게 문제에서 도망치고 나서 자기 문제를 풀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양비론입니다.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반대 의견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것을 내지는 토의하고 내지는 반론을 또 제기해서 받아들이는 거 이건 양비론하고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걸 잘 구별을 해야 되고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예. 상대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소개 강의로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